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2회 읽기 45번에서 52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지금 43번에서 45번까지의 문제는요. 세 문장의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과 선택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지워 나가면서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들은 지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같은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주로 어제, 오늘, 내일, 주말, 뭐뭐 할 때와 같은 시간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요. 자주, 혼자, 조금, 잘 등과 같은 부사를 지문과 다르게 사용해서 틀린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습니다. 45번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친구들과 등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친구가 다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군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등산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등산을 함께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혼자 등산을 했습니다. 아니죠. 친구들과 등산을 했습니다. 오답이었어요. 2번. 오늘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즐거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3번. 친구들과 산에 올라갈 겁니다. 뭐뭐 할 겁니다. 리을 겁니다는 미래 시제이죠. 친구들과 산에 갔다 왔습니다.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입니다. 4번. 등산을 하다가 친구가 다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등산을 하는 중간에 친구가 다쳐서 집에 왔습니다. 45번 정답은 등산을 하다가 친구가 다쳤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6번에서 48번 문제는요.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지문은 3문장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주로 글의 중간 부분, 끝부분에 필자의 중심 생각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유의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46번, 47번 문제는 배점이 3점이고 48번 문제는 배점이 2점입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크지 않으니까요. 배점 차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46번 문제 풀어볼까요? 저는 매일 저녁에 미리네 공원에 갑니다. 미리네 공원에는 나무가 많아서 상쾌합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많아서 더 좋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네 공원에 나무가 많아서 상쾌하고 벤치가 많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리네
공원에 갑니다. 저는 미리네 공원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보기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심 생각일 것 같은가요? 1번. 저는 운동을 합니다. 2번. 저는 매일 공원에 갑니다. 3번. 저는 미리네 공원을 좋아합니다. 4번. 저는 걷다가 앉아서 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 드렸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3번. 저는 미리네 공원을 좋아합니다. 가 이 글의 중심 생각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지금 46번에서 48번까지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또 뭐뭐였으면 좋겠다, 뭐뭐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등의 새로운 문법 표현들이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선택지는 저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 다른 주어가 제시되더라도 1번에서 4번까지의 보기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날 거니까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4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글 쓰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앞으로는 긴 글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글을 적는 것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리고 높은 급수를 따기 위해서는 긴 글도 잘 쓸 수 있어야겠죠. 지금 읽었던 문장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글을 잘 못 써서 책을 읽고 연습을 합니다. 글을 잘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문장을 이제 나만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본다면 한국어가 많이 발전할 겁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저는 글씨를 못 씁니다. 2번.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3번.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습니다. 4번. 저는 책을 읽을 때 즐겁습니다. 47번의 정답은 3번.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습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48번입니다.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문에는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가 자주 나오죠. 특히 그래서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글의 중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요즘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48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다음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죠. 앞으로는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저는 친구와 놀아야 합니다. 2번. 앞으로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지금 친구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간 걸 후회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요즘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4번. 새벽에 집에 일찍 가는 것이 싫습니다. 48번 내용 정리해 보셨으니까요. 정답 잘 고르셨지요? 정답은요. 앞으로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던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규칙 형용사 동사 뒤에 아, 어도 되다 라는 결합 형태를 여러분이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불규칙 형용사 동사 뒤에 아도 어도 되다가 오는 경우를 볼게요. 먼저 디귿 불규칙 동사 듣다 뒤에 아도 어도 되다가 오는 경우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동사 어간의 받침이 디귿이고요. 그 뒤에 모음이 오지요. 그러면 디귿을 리을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간의 모음이 으이니까 뒤에 어도 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도 되다. 두 번째로 비읍 불규칙 동사 눕다 뒤에 아, 어도 되다가 오는 경우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어간의 받침이 비읍이고요. 그 뒤에 모음이 오지요. 그러면 받침 비읍을 모음 우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음 우 뒤에는 어도 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워도 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워도 되다. 세 번째로 불규칙 동사 쓰다 뒤에 아, 어도 되다가 오는 경우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어간의 모음이 으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모음이 와요. 그러면 쓰의 모음 으가 사라지고 뒤에는 어도 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써도 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써도 되다. 네 번째로 시옷 불규칙 동사 짓다 뒤에 아, 어도 되다가 오는 경우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어간의 받침이 시옷이고 뒤에 모음이 오지요. 그러면 받침 시옷을 지웁니다. 그리고 동사 어간의 모음이 이이니까 뒤에 어도 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어도 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어도 되다. 마지막으로 르 불규칙 동사 자르다 뒤에 아, 어도 되다가 오는 경우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르와 모음이 만나지요. 그러면 첫 번째로 르의 모음 을을 탈락시키고 르의 리을은 앞 글자의 받침으로 이동을 하고요. 리을을 추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간의 모음이 아이지요. 그러면 뒤에 아도 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잘라도 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라도 되다. 49번, 50번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한 지문을 읽고 2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문은 5문장 정도 나옵니다. 글을 읽기 전에 49번에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 전체를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요. 50번 문제는 선택지와 글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9번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앞뒤 문장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는 책을 읽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4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법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법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영화관에 갑니다. 그런데 자주 가던 영화관이 없어졌습니다. 그 영화관은 집에서 가까워서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관에 가기 어떨까요? 영화관에 가기가 힘들겠죠. 영화관에 가기 힘듭니다. 가깝고 좋은 영화관을 찾으면 다시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49번은요, 영화관이 집에서 가까워서 가기 편했는데 그 영화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관에 가기가 힘들겠죠. 49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1번. 집 앞에 새로운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생기지 않았습니다. 영화관이 없어졌죠. 오답입니다. 2번. 영화관에 갈 때 항상 걸어서 갔습니다. 영화관에 갈 때 걸어서 갔는지 그런 내용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워서 편하다라고만 했죠. 본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집에서 가깝고 좋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3번도 맞지가 않군요. 4번. 집에서 가까운 영화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집에서 가까운 영화관이 없어졌습니다. 자, 없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을 닫았다라는 뜻이죠. 문을 닫다라는 것은 가게가 없어지거나 장사를 그만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50번 정답은 집에서 가까운 영화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1번, 52번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유형인데요. 5 내지 6문장으로 나오는 지문을 읽고 2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51번의 선택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글
전체를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52번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51번은요. 기억에 알맞은 말 고르기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억의 앞뒤 문장을 잘 읽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주로 하나의 단어가 4개의 문법 표현으로 나오거나 4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법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먹지만, 먹거나, 먹는데, 먹으면과 같이 먹다 하나의 단어가 4개의 문법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문법 표현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일기라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고요. 제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쓴 일기를 읽으면 그때 느꼈던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면 다른 글도 잘 쓰게 됩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글도 쓰셔야 하는데 뭘 쓸까 이렇게 항상 망설이시는데 일기를 쓰면서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조금 더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51번입니다. 일기는 어떤 걸까요? 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는 글입니다. 일기를 쓰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야겠죠. 그러므로 일기를 쓰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야 되니까요. 51번은 빈칸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다시 생각하면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2번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십시오. 위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던가요? 자기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알 수 있고 예전에 느꼈던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고 다른 글도 잘 쓰게 된다는 것은 모두 일기를 쓰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52번은요. 일기를 쓰는 이유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여러분은 빈칸에 알맞은 말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골라보았습니다. 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문장과 문장, 즉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오죠. 우리 접속 부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모두 반대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접속부사입니다. 두 번째, 나열의 의미를 지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일 거예요.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세 번째, 원인, 결과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그러니까가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뒤의 문장에서는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장학금을 탈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자,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적절한 접속 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